손님, 이건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한 여자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공개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후드티에 청바지, 평범한 차림,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 이 브랜드는 손님께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속삭임, 시선.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나갔다. 등은 굽지 않았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 오전 9시 본사 12층 대회의실. 임원 20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CCTV 화면이 떴다. 어제 그 장면. 모욕당하는 여자.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 이 영상 속 여자는 침묵. 우리 회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 강남 프레스티지 백화점 35층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국내 3대 백화점으로 손꼽히는 곳. 주말 오후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 쇼핑백을 든 커플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렸다. 그때였다. 회전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묵지 않은 머리, 낡은 운동화.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여자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2층 명품관으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힐끗힐끗.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2층에 도착한 여자는 복도 끝에 한 매장 앞에 멈춰섰다. 루이드 파리, 프랑스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곳.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매장 내부는 고요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유리 진열장 안에 가방들. 직원 3명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손님은 2명뿐이었다. 한 명은 모피 코트를 입은 60대 여성, 다른 한 명은 정장 차림의 남자. 여자가 진열장 쪽으로 다가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작게, 하지만 들리게.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다른 직원이 눈으로 답했다. 모르겠어. 일단 지켜봐. 여자는 그런 시선을 모른 척하며 진열장 앞에 섰다. 가죽 질감이 고급스러운 검은색 토트백.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유리에 손가락이 닿기 직전. 손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여자가 돌아보았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매장 매니저 김미현.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손님, 이건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죄송하지만 진열되어 있는데 만지면 안 되나요? 김미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신 손님께는 제품 착용이나 시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냉정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김미연이 팔짱을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VIP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연 구매액 5천만 원 이상 고객만 가능합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피 코트의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정장 남자가 힐끗 쳐다봤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제가 구매 의사가 있다면요?
김미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구매 의사요? 그녀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후드티, 청바지, 운동화, 손에 든 가방도 없고 귀걸이나 시계도 없었다. 김미연은 짧게 웃었다. 손님, 저희 제품은 최소 1,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다. 이 브랜드는 손님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는 매장을 추천해 드릴까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모피 코트 여성은 고개를 돌렸고 정장 남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김미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손님, 저희는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매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한 여자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60대 후반, 회색 정장 차림,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쪽머리, 얼굴에는 옅은 화장.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정미숙, 68세, 프레스티지 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실질적 경영자. 그녀는 이 백화점 10%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다. 오늘은 분기별 현장 점검 날. 정미숙은 매장 구석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 본사 회의실에만 있던 그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미숙의 시선이 후드티 입은 여자에게 고정되었다. 저 여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아들 강민준이 6개월 전 소개한 약혼녀. 서연이, 31세, 사회복지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NGO 단체에서 일하는 여자. 민준이 처음 데려왔을 때 정미숙은 놀랐다. 화려하지 않았다.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눈빛이 맑았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민준의 말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재벌가의 며느리. 그건 단순히 결혼이 아니었다. 사회적 시선, 언론의 관심, 주변 사람들의 평가, 모든 것이 따라왔다. 정미숙은 연희를 시험하기로 했다. 일부러 백화점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연희가 혼자 이곳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민준이 선물하려고 미리 보러 온 건가? 정미숙은 매장 안 상황을 지켜봤다. 김미연 매니저가 연희에게 다가가는 모습, 차갑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정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서지 않았다. 지켜보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다. 김미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연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매장을 나가려는 순간 정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연희의 눈이 잠깐 커졌다. 어머님? 하지만 정미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돌렸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나갔다. 정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등이 굽지 않았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수치심을 삼킨 얼굴이었지만 품위는 잃지 않았다. 정미숙은 천천히 매장을 나왔다. 직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복도로 나온 정미숙은 멈춰서서 생각했다. 수치를 당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겉모습일까? 그녀는 결정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그리고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정미숙은 본관 최상층 전용 라운지로 올라갔다. 36층 VIP 전용 공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가죽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실시간 CCTV 화면들이 떠올랐다. 1층 로비, 각 층 복도, 주요 매장 내부. 그녀는 2층 루이드 파리 매장 영상을 되감았다. 15분 전, 연희가 매장에 들어서는 장면. 김미연 매니저가 다가가는 장면. 그리고 대화. 정미숙은 소리를 키웠다. 손님, 이건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진열되어 있는데 만지면 안 되나요?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정미숙은 영상을 멈췄다. 예약제? 그런 규정은 없었다. VIP 우대 서비스는 있지만 일반 고객 접근을 막는 건 본사 방침이 아니었다. 김미현이 임의로 만든 규칙이었다. 정미숙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녀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도 한때 일했다. 시골 출신, 대학 졸업 후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던 25. 그때 만난 사람이 강희로 회장이었다. 이로는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당신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을 봤소. 결혼 후 정미숙은 경영에 참여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은 달랐다. 촌스럽다. 격이 안 맞는다. 재벌 며느리 같지 않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 그녀는 참았다. 화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증명했다. 10년이 걸렸다. 정미숙은 프레스티지 그룹의 실질적 경영자가 되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연희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건가? 정미숙은 태블릿을 다시 켰다. 이번에는 다른 매장 영상을 확인했다. 3층 보석 매장. 한 여자가 반지를 보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공손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를 바꾸자 직원의 표정이 보였다. 눈은 웃지 않았다. 기계적인 미소. 4층 의류 매장. 중년 남자가 정장을 고르고 있었다. 직원 2명이 옆에서 속삭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또 구경만 하는 손님이네. 5층 가구 매장. 젊은 커플이 소파를 보고 있었다. 매니저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매니저는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다. 저 손님들은 신경 쓰지 마. 정미숙은 영상을 끄고 한숨을 쉬었다. 이곳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35년 전 그녀의 시아버지가 세운 곳이었다. 당시 철학은 명확했다. 모든 손님은 귀하다. 지갑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라.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철학은 희미해졌다. VIP 등급제, 구매액 기준 서비스 차등화,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는 문화. 정미숙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다. 매출이 중요했으니까. VIP 고객 한 명이 일반 고객 100명보다 많은 돈을 썼다.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며느리가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걸 보았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연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희 씨 위치 파악 가능한가? 회장님, 그건 됐어. 민준이한테 물어봐. 잠시 후 답이 왔다. 한강공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정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혼자 있고 싶은 거겠지.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다. 나서서 연희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이겨내는지 확인할 것인가. 정미숙은 30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누군가 나서서 도와줬더라면 좋았을까? 아니었다. 스스로 이겨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었다. 연희도 그래야 한다.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오늘 일은 공정하지 않았다. 연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단지 평범하게 옷을 입었을 뿐이었다. 정미숙은 결심했다. 지켜보되 기록하자.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하자. 그녀는 비서를 불렀다. 내일 오전 본사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 백화점 운영팀 전원 참석. 주제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정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고객 응대 시스템 전면 재검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정미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그리고 나도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마.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미숙 자신도 시험받고 있었다. 며느리를 지킬 수 있는 시어머니인지, 동시에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경영자인지. 그날 밤 10시, 강남 펜트하우스 33층 거실에서 정미숙은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엄마 계세요? 아들 강민준이 들어왔다. 35세, 프레스티지 그룹 전략 기획실장. 정장 차림의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정미숙은 그를 바라봤다. 연희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집에 데려다 줬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마셨다. 민준이 물었다. 엄마는 오늘 백화점 점검 가셨죠? 어땠어요? 정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연희가 오늘 백화점에 갔었니? 민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봤어. 엄마가요? 정미숙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2층 명품관에서 매니저한테 쫓겨나는 걸 봤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연희가 너한테 말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정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앤 자존심이 세구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미숙은 상황을 설명했다. 김미현 매니저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연희의 반응.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제가 당장 가서 앉아. 정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준은 다시 앉았다. 정미숙은 그를 바라봤다. 민준아, 넌 연희를 사랑하니? 네. 왜?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연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제 재산을 보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어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좋았구나. 네. 그리고 연희는 강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해요. 정미숙은 와인잔을 다시 들었다. 그 강함을 내가 오늘 봤어. 모욕당했는데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나갔더라.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참은 거잖아요. 그 차이를 아니? 네. 정미숙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한 건 부딪히는 게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연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민준아,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언론, 주변 시선, 친척들의 평가, 모든 게 따라와.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럼 연희도 알겠지. 근데 오늘처럼 모욕당하는 일이 또 생긴다면? 민준이 대답했다. 제가 지킬 거예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넌 못 지켜. 항상 옆에 있을 수 없잖아. 민주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연희는 스스로 지켜야 해. 내가 30년 전에 그랬듯이. 엄마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훨씬 더 심했지. 나는 시골 출신이었으니까. 결혼 첫 해에 시댁 친척 모임에 갔는데 누가 내 뒤에서 말하더라. 저런 애가 어떻게 큰 집 며느리가 됐을까? 민주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정미숙은 계속했다. 그때 내 할아버지가 나서서 그 사람을 혼냈어. 하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입 다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날 무시했거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10년 걸렸어. 내가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실적을 냈어. 그제야 사람들이 인정했지. 정미숙은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봤다. 연희도 그 과정을 겪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해. 오늘은 공정하지 않았어. 민준이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미숙은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내일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 백화점 운영팀 전원 참석이야. 무슨 회의인데요? 고객 응대 시스템 재검토.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오늘 일 때문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만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 CCTV를 확인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더라.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어. 민주는 침묵했다. 정미숙은 와인잔을 비우고 말했다. 내일 회의에서 오늘 일을 공개할 거야. 연희 이름까지요? 아니, 이름은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정확히 설명할 거야. 그리고 CCTV 영상도 보여줄 거고.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연희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모를 거야. 내가 일부러 숨길 테니까. 왜요? 연희는 자기 때문에 회사가 변한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이건 회사가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정미숙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연희한테는 오늘 일 언급하지 마. 그 애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 연희가 혼자 다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민준이 나간 후 정미숙은 다시 창가에 섰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희야, 넌 모를 거야. 하지만 나는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이 회사를 바꿀 거야. 내가 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연희는 여전히 시험받고 있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정미숙은 그 답을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9시, 프레스티지 그룹 본사 12층 대회의실, 길이 15m의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임원 20명이 앉아 있었다. 백화점 운영이사, 고객 서비스 팀장, VIP 관리팀장, 각층 매장 책임자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갑작스러운 긴급회의 소집, 안건조차 명확히 공지되지 않았다.
고객 응대 시스템 전면 재검토라는 한 줄뿐이었다. 오전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미숙이 들어왔다. 회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앉으세요. 정미숙은 상석에 앉았다. 비서가 태블릿과 프로젝터를 준비했다. 정미숙은 테이블을 한번 둘러봤다. 오늘 회의는 녹화됩니다. 발언에 신중하세요. 긴장감이 더 높아졌다. 정미숙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오후 2시 저는 백화점 2층 명품관을 점검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다. 루이드 파리 매장 CCTV 영상. 한 여자가 매장에 들어서는 장면.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 임원들은 화면을 지켜봤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여자가 진열장에 다가가는 장면. 김미현 매니저가 다가가는 장면. 그리고 대화. 손님, 이건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VIP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브랜드는 손님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나오자 몇몇 임원의 얼굴이 굳었다. 정미숙은 영상을 멈췄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녀는 VIP 관리팀장을 바라봤다. 우리 백화점에 예약제 매장이 있습니까? 팀장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VIP 우대 서비스는 있지만 일반 고객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미숙은 고객 서비스 팀장을 바라봤다. 고객의 외모나 복장을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본사 지침상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영상 속 직원은 회사 규정을 어긴 겁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건 한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젝터에 다른 영상이 떴다. 3층 보석 매장. 직원이 손님에게 설명하는 장면.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주민하자 표정이 보였다. 기계적인 미소. 눈은 웃지 않았다. 4층 의류 매장. 직원들이 손님 뒤에서 속삭이는 장면. 또 구경만 하는 손님. 5층 가구 매장. 매니저가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장면. 청바지 차림의 젊은 커플. 매니저는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다. 저 손님들은 신경 쓰지 마. 정미숙은 영상을 멈췄다. 이 모든 영상은 어제 하루 동안 촬영된 겁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백화점은 언제부터 손님을 가격표로 판단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미숙은 테이블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35년 전 창업주이신 선친께서 이 백화점을 세울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모든 손님은 귀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철학을 잃었습니다. 정미숙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VIP 제도는 좋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고객을 차별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화점 운영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VIP 고객이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들에게 더 집중하는 건 경영상 당연한. 정미숙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무시해도 됩니까? 운영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오늘 VIP가 아닌 손님이 내일 VIP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모욕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 백화점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후드티 입은 여자가 매장을 나가는 장면. 등이 굽지 않은 모습. 정미숙은 그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손님은 다시 우리 백화점에 올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미숙은 화면을 껐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속 여자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임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정미숙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 회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은 눈이 커졌고 몇몇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미숙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구체적인 신분은 현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 여자가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이 문제는 묻혔겠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손님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쓰든 상관없이. 그게 백화점의 책임입니다. 백화점 운영이사가 물었다. 회장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미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어제 영상 속 매니저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둘째, VIP 제도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우대 서비스는 유지하되 차별적 요소는 모두 제거합니다. 셋째, 전 직원 대상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넷째,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차별 경험 신고 시 즉시 조사하고 대응합니다. 정미숙은 테이블을 한번 쳤다. 이번 주 내로 실행 계획을 제출하세요. 지체되면 담당자도 재배치하겠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정미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백화점의 미래도 없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미숙은 홀로 회의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희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야.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걸. 직원들의 반발, 언론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연희가 알게 될 가능성. 하지만 정미숙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날 오후 3시, 루이드 파리 매장. 김미연 매니저는 평소처럼 카운터 뒤에 서 있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다. VIP 고객 2명이 가방을 고르고 있었고 직원 3명이 응대 중이었다. 김미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장을 둘러봤다. 역시 주말이 제일 바쁘네. 이번 달 실적도 괜찮을 거야.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본사 인사팀 전화. 김미연은 잠시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다. 네, 김미연입니다. 매니저님, 지금 즉시 본사로 올라오실 수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딱딱했다. 평소와는 달랐다. 김미연은 당황했다. 지금요? 매장이 바쁜데. 즉시입니다. 대리 매니저에게 인계하고 올라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김미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했다. 잠깐 본사 다녀올게. 혹시 모르니까 매장 잘 봐. 무슨 일 있으세요? 모르겠어. 인사팀에서 급하게 올라오래. 김미연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본사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지? 실적은 좋았는데. 혹시 승진? 아니면. 불안감이 엄습했다. 12층 인사팀 사무실. 김미연이 들어서자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앉으세요. 김미연은 의자에 앉았다.
팀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김미연 매니저님, 어제 오후 이 시경 매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김미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제? 무슨 일이? 어제요? 팀장은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다. CCTV 화면. 후드티 입은 여자가 매장에 들어오는 장면. 김미연이 다가가는 장면. 그리고 대화. 손님, 이건 만질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김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저 손님.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다. 여기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이 브랜드는 손님께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팀장이 물었다. 이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응대하셨습니까? 김미연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 손님이 제품을 만지려고 해서 VIP 제품이라. 팀장이 끼어들었다. 우리 백화점에 일반 고객의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고가 제품은 보통 복장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김미연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팀장은 서류를 김미연 앞에 놓았다. 김미연 매니저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미연의 눈이 커졌다. 네, 징계요? 이건 너무. 정확한 징계 수위는 향후 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업무 정지 상태입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안으로 개인 물품을 수거하시고 보안카드는 반납해 주세요. 김미연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잠깐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그냥 매장 이미지를 지키려고. 팀장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 매니저님. 침묵. 그 손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팀장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의 약혼녀입니다. 김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뭐라고요? 회장님 며느리가 될 뿐입니다. 김미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제가 회장 며느리를. 팀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건 그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전 매장 CCTV를 확인하셨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많은 직원이 손님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만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 주 내로 추가 징계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가장 명확한 사례였을 뿐입니다. 팀장은 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다신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김미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섰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가 회장 며느리를 어떻게.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갔다. 매장 앞에 섰다. 직원들이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미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휴게실로 가서 개인 물품을 챙겼다. 사진 한 장, 머그컵, 화장품 몇 개. 8년 동안 일했던 이곳. 이제 끝이었다. 개인 물품을 챙기는 동안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매니저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김미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저었다. 짐을 챙기고 매장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6시.
본사 공지사항이 떴다. 고객 응대 시스템 개선 관련 인사조치 안내. 내용은 간단했다. 김미현 매니저 징계 절차 진행. 그리고 VIP 제도 전면 재검토. 전 직원 재교육 실시. 공지를 본 직원들은 술렁였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김 매니저가 뭘 잘못했길래 징계야? VIP 제도도 바뀐대.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언론이 움직였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며느리 모욕 사건 계기로 대대적 쇄신. VIP 제도 폐지. 고객 평등 선언. 재벌가 며느리 차별 사건. 백화점 업계 지각 변동. 기사가 쏟아졌다. 정미숙은 본사 사무실에서 기사들을 확인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공식 입장문을 내보내. 고객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면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며느리 신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마. 회사 관계자로만 표현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정미숙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연희가 기사 봤어요.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났다고. 정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알게 됐구나.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내가 직접 만나겠다. 오늘 저녁 집으로 데려와. 민준의 답장이 바로 왔다. 알겠습니다. 7시쯤 갈게요. 정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이제 연희와 마주할 시간이야. 그녀는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연희가 화를 낼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해 할까?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시작됐어. 이제 끝까지 가야 해. 반전은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그날 저녁 7시.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 정미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민준과 연희가 들어왔다. 연희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담담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연희야, 앉아. 연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정미숙이 말했다. 민준아, 넌 방에 가 있어. 하지만 엄마가. 정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복도로 사라졌다. 이제 둘만 남았다. 정미숙은 연희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쟤 때문에. 정미숙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내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기사에 며느리 모욕 사건이라고. 기사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다른 옷을 입고 갔더라면. 정미숙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연희야, 고개 들어.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정미숙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백화점에 가서 제품을 보려고 한 게 잘못이니? 평범하게 옷을 입은 게 잘못이니? 연희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잘못한 건 우리 직원이야. 그리고 그런 문화를 방치한 나야.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
제가 그냥 들어봐.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나도 30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 재벌가에 시집 왔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시댁 친척들, 주변 사람들, 심지어 직원들까지. 연희는 조용히 들었다. 정미숙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나는 참았어.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증명했어. 10년 걸렸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근데 알아? 그 10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그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연희가 물었다.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안 그래도 돼. 정미숙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연희야, 나는 내가 그 과정을 겪길 원하지 않아. 나는 겪었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 그냥 달리 방법이 없었을 뿐이야.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미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백화점 개혁안이야. VIP 제도 개선, 고객 평등 서비스 도입, 전 직원 재교육. 이번 주부터 시행돼. 연희는 서류를 넘기며 읽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어머님, 이건 너무 큰 변화인데. 쟤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까지. 정미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이건 내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야. 우리는 변해야 했어. 너는 그 계기가 됐을 뿐이야. 연희의 눈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직원분이 징계받으셨다는데. 정미숙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결과야. 규정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알아도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연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언론이 관심 가질 거고 사람들이 내 얘기할 거야. 회장 며느리, 특혜 받은 여자, 뭐 이런 소리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는 했어요. SNS 댓글도 봤어요. 며느리 아니었으면 안 바뀌었겠지라는 말들. 정미숙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견딜 수 있겠어? 연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그녀는 정미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피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를 선택한 건 저니까요. 그리고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날 백화점에서 어머님이 저를 보셨죠? 정미숙은 놀라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정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 화를 낼지, 무너질지 아니면 품위를 지킬지요? 그래.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내면 제가 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정미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진짜 품격이야. 하지만 집에 와서 울었어요. 한참. 울어도 돼. 우는 게 약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연희는 눈물을 닦았다. 정미숙은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연희야, 한 가지만 약속해. 네. 품위를 잃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화나도 내 품격을 지켜.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요. 아니, 할게요. 정미숙은 복도를 향해 말했다. 민준아, 들어와.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복도에서 다 들었던 것 같았다. 정미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희 둘이 함께 이겨내야 해.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민준이 연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넌 옆에 있어줘. 지키는 건 연희가 스스로 해야 해. 그녀는 연희를 바라봤다. 할 수 있지?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네, 할게요. 어머님처럼. 정미숙은 그녀를 안았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네, 견딜게요. 정미숙은 그녀를 놓으며 말했다.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알겠지?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겨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와 민준이 떠난 후 정미숙은 홀로 거실에 남아 뉴스를 확인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개역 소식이 메인 뉴스로 나갔다. 재벌가 며느리 모욕 사건, 백화점 업계 지각 변동, VIP 제도 폐지, 고객 평등주의 선언. 댓글창은 뜨거웠다. 드디어 백화점도 정신 차리네. 이게 맞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 진짜 기분 나빴음. 근데 며느리 아니었으면 안 바뀌었겠지 키읔키읔. 회장 며느리 특혜 아님? 일반인이었으면? 그래도 변화는 긍정적이지. 결과가 좋으면 됐지 뭐. 정미숙은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역시 쉽지 않네. 변화는 시작됐지만 사람들의 시선까지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정미숙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이건 연희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무시당한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정미숙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30년 전 참았던 수치를 이제는 바꿀 차례였다. 응징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 1층 중앙 로비.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모든 고객은 귀합니다. 마이너스 프레스티지의 새로운 약속. 직원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가슴 배지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존중과 평등. VIP 라운지는 폐쇄되었다. 대신 고객 휴게 공간으로 바뀌어 누구나 이용 가능했다. 각 매장 입구의 예약제 안내문은 사라졌다. 대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오전 11시 3층 명품관. 한 VIP 고객이 카운터에서 직원과 실랑이 중이었다. 뭐라고요? VIP 라운지가 없어졌다고요? 50대 여성, 모피 코트의 명품 가방.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손님. 이제는 모든 고객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쓴 돈은 뭔데요? 나는 프리미엄 고객이에요. 1년에 억 단위로 쓰는 사람이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사 방침입니다. 대신 포인트 혜택과 우선 구매 기회는 여전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 대우가 없으면 왜 여기서 사요? 다른 백화점으로 갈 거예요. VIP 고객은 화가 나서 매장을 나갔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기존 VIP 고객들의 불만. 특별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제 아무나 오는 곳이잖아. 품격이 떨어졌어. 일부는 실제로 떠났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VIP 고객 30%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손실이 심각합니다. 이번 주에만 15% 감소했습니다. 경쟁 백화점들이 우리 VIP 고객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미숙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단기 손실은 감수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장기적 가치입니다. 그녀는 프로젝터에 데이터를 띄웠다. 지난 일주일간 새로운 고객 유입이 20% 증가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2030대 신규 고객이 특히 늘었습니다. SNS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화면에는 댓글들이 떴다. 드디어 백화점 갈만해졌네. 평범하게 옷 입고 가도 무시 안 당하는 곳. 프레스티지 인정. 다음 주말에 가봐야지. 명품 구경만 해도 되는 분위기 좋음.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우리가 잃는 VIP 고객은 특별 대우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새로 오는 고객은 우리 철학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둘러봤다. 장기적으로 누가 더 가치 있을까요? 특별 대우에만 집착하는 고객일까요? 아니면 우리 브랜드 가치에 공감하는 고객일까요? 임원들은 침묵했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3개월 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미숙은 단독으로 백화점 현장을 돌았다. 각 층을 돌며 직원들과 손님들을 관찰했다. 4층 의류 매장. 한 젊은 여자가 원피스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 학생으로 보였다.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투는 진심으로 공손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다. 여자가 물었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피팅룸은 이쪽입니다. 다른 사이즈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진심으로 친절하게 안내했다. 정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변하고 있네. 5층 가구 매장. 중년 부부가 소파를 보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수입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남편이 물었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850만 원입니다. 부부는 조금 망설였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직원이 덧붙였다. 예산이 있으시면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제품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부부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좀 더 저렴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미숙은 만족스럽게 다음 매장으로 갔다. 하지만 모든 곳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2층 보석 매장. 한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또 구경만 하는 손님이네. 시간 낭비야. 정미숙은 멈춰섰다.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정미숙은 조용히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직원이 돌아봤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미숙은 자신의 배지를 가리켰다. 정미숙이라는 이름표는 없었지만 직원용 아이디 카드를 보여줬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정미숙은 그녀의 가슴 배지를 가리켰다. 이 문구 읽어보셨어요? 존중과 평등.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정미숙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손님은 귀합니다.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구경만 하는 손님도 내일 구매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철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변화는 느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주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 지하 대강당. 전 직원 600명이 모였다. 무대 위에는 정미숙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전사 직원 교육의 날.
주제 고객 존중과 서비스 철학. 오전 10시. 정미숙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둘러봤다. 젊은 직원부터 20년 경력의 베테랑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정미숙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35년 전 선친께서 이 백화점을 세우셨을 때 첫 직원 교육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문장을 띄웠다. 손님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강당이 조용해졌다. 정미숙은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철학을 잊었습니다. 손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갑을 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현장을 돌았습니다. 많은 분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몇몇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정미숙은 멈춰섰다.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30년 전 사진. 젊은 정미숙이 백화점 판매대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사람이 저입니다. 25살. 시골에서 올라와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할 때죠. 직원들은 화면을 주시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어느 날 제가 고급 의류 매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한 부인이 들어왔어요.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 저는 최선을 다해 응대했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 부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정미숙은 그때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당신 말투가 촌스러워. 다른 직원 불러줄래? 강당이 숨죽였다. 정미숙은 담담하게 계속했다. 저는 참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다른 직원을 불렀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울었습니다. 한참. 강당이 더 조용해졌다. 정미숙은 청중을 바라봤다.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최근 CCTV 영상. 후드티 입은 여자가 매장을 나가는 장면. 2주 전, 이 여자는 우리 매장에서 모욕당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은 화면을 봤다. 정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만약 이 여자가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 일은 묻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만납니다. 그중 누가 VIP이고 누가 일반 고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겉모습으로요? 그건 편견입니다. 차별입니다. 정미숙은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평범하게 옷 입은 손님이 내일 1,0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손님을 무시한다면 그 손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다. 정미숙은 화면을 바꿨다. 최근 2주간 고객 리뷰 통계. 긍정 리뷰 35% 증가. 신규 고객 유입 28% 증가. 2030대 방문객 42% 증가. 변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걸 제공한다면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모든 손님은 귀하다. 정미숙은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철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이곳에 남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정미숙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교육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외부 강사가 초청되어 고객 심리와 편견 극복 강의를 했다. 역할극도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손님 입장이 되어보고 차별받는 경험을 시뮬레이션했다. 한 직원이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 역할을 맡았다. 다른 직원이 차별하는 직원 역할을 했다.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손님께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님 역할의 직원은 실제로 얼굴이 붉어졌다. 역할극이 끝난 후 그녀가 말했다.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연기인데도. 강사가 물었다. 실제 손님은 어떨까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상처받았겠죠. 오후 4시 교육이 끝난 후 한 베테랑 직원이 정미숙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60대 초반, 20년 경력. 죄송합니다. 저도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정미숙은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바뀌겠습니다. 제 후배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직원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정미숙은 본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했다. 직원 교육 만족도 87%,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92%, 하지만 동시에 실천이 어렵다는 우려 61%,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54%. 정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바뀌는 건 다른 문제구나.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변화는 느린 과정이었다. 한 번의 교육으로 30년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은 했다. 그리고 정미숙은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매달 고객 만족도 최우수 직원 시상, 매주 현장 모니터링, 고객 피드백 시스템 강화, 익명 신고 채널 개설. 변화는 강제가 아니라 문화가 되어야 했다.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변화는 시작됐어. 이제 뿌리 내리게 해야 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 것이다. 하지만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 한 달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 1층 카페, 오후 3시, 연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가슴에는 서연희 부사장 명찰이 달려 있었다. 일주일 전 정식으로 백화점에 출근한 그녀는 현재 고객 경험 혁신팀을 이끌고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시스템 개선안, 직원 교육 효과 분석.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후반 여성. 평범한 옷차림에 긴장한 표정. 연희는 그녀를 알아봤다. 김미연이었다. 한 달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매니저. 연희는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네, 말씀하세요. 김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기억하시나요?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합니다. 김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김미연은 계속했다. 제가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연희는 잠시 침묵했다. 김미연은 계속 말했다. 그날 손님께서, 아니, 부사장님께서 화내지 않으신 게
저한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만약 소리치거나 항의하셨다면 저는 저 손님이 이상한 거야라고 합리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김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연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앉으시겠어요? 김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다. 네, 앉으세요. 서서 이야기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김미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연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김미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희는 잠시 멈췄다. 저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연희는 계속 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는 게 진짜 사과예요. 저는 어떻게든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녀는 김미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음에 또 다른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약속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김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부사장님, 그날 왜 화내지 않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당장 항의했을 것 같은데.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화내면 제가 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화를 내면 저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김미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품격이 있으시네요.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품격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참 울었어요. 화도 엄청 났고요.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미연이 물었다. 그래서 부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 때문에 회사가 변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건 내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다. 변해야 할 때였다. 너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라고요. 연희는 김미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김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세요.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김미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새 출발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죠. 김미연은 그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음에 백화점에서 일하시게 되면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카페를 나갔다. 등은 여전히 굽지 않았다. 걸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품위를 지켰다. 끝까지. 김미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닦았다. 저 사람은 진짜 품격이 있어. 나는 많이 부족했구나. 그날 이후 김미연은 작은 지역 상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변했다. 모든 손님에게 공손했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는 게 진짜 사과예요. 3개월 후 프레스티지 그룹 본사 15층 이사회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이사 12명이 앉아 있었다. 대주주, 외부이사, 전문 경영인.
모두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이었다. 상석에는 정미숙이 앉아 있었다. 오늘 안건 경영권 승계 및 조직 개편. 오전 10시. 정미숙이 입을 열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미숙은 서류를 나눠줬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운영권 일부를 승계합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다. 누구에게요? 정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이. 제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한 이사가 반대했다. 회장님, 그분은 경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겨우 3개월.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보여준 성과가 있습니다. 정미숙은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웠다. 서연이 부사장이 이끄는 고객 경험 혁신팀 성과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다. 고객 만족도 47% 증가. 신규 고객 유입 65% 증가. 2030대 방문객 82% 증가. 직원 만족도 33% 증가. 매출 초기 15% 하락 후 회복, 현재 8% 성장. VIP 고객은 일부 이탈했지만 신규 고객 증가로 상쇄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브랜드 이미지 개선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언론 보도와 SNS 반응이 떴다. 프레스티지, 고객 평등 철학으로 업계 선도. MZ세대가 선택한 백화점 1위. SNS에서 화제, 존중받는 쇼핑 문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회장님, 갑작스러운 승계는 리스크가. 정미숙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제 결정은 확정입니다. 논의 사항은 실행 방법입니다. 이사들은 침묵했다. 정미숙은 계속 설명했다. 서연이는 백화점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됩니다. 하지만 즉시 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3년 교육 기간을 거칩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년차 현장 경험, 각 부서 순환 근무, 2년차 전략 기획 참여, 임원회의 정식 참석, 3년차 독립 프로젝트 수행, 실적 평가 후 정식 승계. 한 이사가 물었다. 만약 실적이 나쁘면요? 정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미숙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이의 첫 장기 프로젝트는 포용적 쇼핑 경험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모든 고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 결정이 개인적 감정 때문은 아닙니까? 정미숙은 그 이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희를 며느리로 인정합니다. 그 아이는 품격이 있고 강합니다. 3개월 동안 지켜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경영자로서 저는 이 회사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미숙은 이사들을 둘러봤다. 연희는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NGO에서 일하며 사회 문제를 받고 차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변화의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다시 가리켰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끈다면 우리는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정미숙은 다시 앉으며 말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증명될 겁니다. 투표가 진행되었다.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 결정이 통과되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서연이는 정식으로 부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미숙은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희야, 나야. 네, 어머님. 이사회가 끝났어. 통과됐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연희야?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무서워요. 정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해낸 걸 봤어. 하지만 정미숙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무서운 게 당연해. 나도 30년 전에 무서웠어. 하지만 알아? 무서워도 하는 게 용기야.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내는 거야. 알겠지? 네, 해내겠습니다. 정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월요일 임원회의에서 정식 발표할 거야. 준비해. 알겠습니다. 어머님, 응?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건 내가 증명한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연희야. 내가 증명할 차례야. 그날 저녁 민준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일 아니야.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야. 그래도 연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미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아, 연희를 도와줘. 하지만 대신해 주지는 마. 그 애가 스스로 해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정미숙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집안에 새로운 시대가 온 거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잔을 들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회사를 바꾸신 걸. 정미숙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사람을 보라고. 나는 그 말을 잊고 살았어. 하지만 연희가 다시 깨우쳐줬어. 그날 밤 정미숙은 혼자 남아 과거를 떠올렸다. 30년 전 자신도 이랬다. 두려웠고 의심받았고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해냈다. 그리고 이제 연희도 그 길을 걸을 것이었다. 하지만 연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미숙이 옆에 있었다. 정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희야, 나는 내게 길을 열어줬어. 하지만 걷는 건 내 몫이야. 잘 해낼 거라 믿어. 승계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6개월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 1층 로비. 리뉴얼 오픈식 현수막이 걸렸다. 오전 10시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새 유니폼, 새 배지, 그리고 새로운 다짐. 정미숙과 연희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보였다. 정미숙이 마이크를 잡았다. 6개월 전 우리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서연희 부사장입니다. 저의 며느리이자 이 백화점의 미래입니다. 연희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미숙은 계속 말했다. 서 부사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목소리가 안정되었다. 저는 6개월 전
이 백화점에서 모욕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연희는 당당하게 계속했다. 평범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차별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힘주어 말했다. 이 백화점을 누구나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화면이 바뀌었다. 지난 6개월간의 변화가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VIP 라운지, 폐지 고객 휴게 공간 전환, 전 직원 교육 장면, 고객 평등 서비스 도입, 새로운 편의시설 장애인 전용 쇼핑 도우미, 고령자 휴게 공간, 다국어 안내 서비스. 그리고 결과, 고객 만족도 47% 증가, 신규 고객 유입 65% 증가, 매출 회복 후 12% 성장, 직원 이직률 40% 감소, SNS 긍정 언급 200% 증가. 연희는 영상이 끝나자 말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VIP 고객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터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 커튼을 가리켰다. 커튼이 열리며 새로운 슬로건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은 귀하다 마이너스 프레스티지가 지키는 약속. 박수가 더 커졌다. 정미숙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연희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당당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정미숙은 미소 지었다. 저 아이는 해냈어. 6개월 만에. 오픈식이 끝난 후 정미숙과 연희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다. 정미숙이 말했다. 잘했어, 연희야.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야. 연희는 정미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저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정미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6개월 전 내가 이 백화점에서 모욕당했을 때 기억나? 네. 그때 넌 화내지 않았어. 품위를 잃지 않았어. 그게 진짜 품격이야. 정미숙은 서울 도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연희를 바라봤다. 내가 그걸 증명했어. 이제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연희는 눈물이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미숙은 그녀를 안았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네. 견딜게요. 정미숙은 그녀를 놓으며 말했다.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알겠지?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겨내겠습니다. 어머님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서울을 바라봤다. 햇빛이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정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30년 전 나도 여기 섰었어. 그때 나는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린다는 걸. 그녀는 연희를 바라봤다. 이제 너도 증명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민준이도. 네.
정미숙은 연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자. 아래서 사람들이 기다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날 밤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불을 밝히고 있었다.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 학생들, 직장인들, 노부부, 가족 단위 방문객들, 모두 편안한 얼굴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직원들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더 이상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청바지 입은 대학생에게 다가갔다. 손님, 이 제품 궁금하신가요? 설명해 드릴까요? 대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환영이에요.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그때 오세요. 저희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대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마워했다. 5층 가구 매장. 한 노부부가 소파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제품은 허리가 편한 디자인입니다. 고령자분들께 추천드려요. 할머니가 앉아보며 미소 지었다. 편하네요. 근데 비싸겠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예산 말씀해 주시면 맞는 제품 찾아드릴게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요즘 백화점이 많이 좋아졌네. 예전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도 눈치 보였는데.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분이 귀한 손님이세요. 정미숙은 본사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CCTV로 지켜봤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오늘 방문 고객 수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비서는 태블릿을 보여줬다. SNS에서 화제입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예요. 화면에는 해시태그들이 떠올랐다. 해시태그 프레스티지 백화점. 해시태그 모든 사람은 귀하다. 해시태그 존중받는 쇼핑. 해시태그 품격 있는 백화점.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속 모니터링해. 비서가 나간 후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정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내가 할 일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연희의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정미숙은 뒤에서 지켜볼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마지막 장면. 백화점 1층 로비. 모든 손님은 귀하다. 액자 속 문구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품격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엔딩 내레이션. 정의는 복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수치가 시스템 전체를 바꿨다. 겉모습으로 판단받던 여자는 그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변화를 만들었다. 진짜 품격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힘이었다. 화를 내지 않고 증명했다.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다. 그리고 바꿨다. 30년 전 한 여자가 백화점 판매직으로 시작했다. 무시당했지만 참았다. 10년 걸려 증명했다. 그리고 30년 후 또 다른 여자가 같은 곳에서 모욕당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스템이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품위로 이기는 법, 당신은 모욕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2. 침묵하고 나중에 대응한다. 3. 그냥 넘어간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노후 이야기 공감 라디오는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